YFN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주민 서대문. 진짜 봄이 온 것 같은 그런 날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민 서대문 황원입니다. 네, 차승현입니다. 네, 예,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뭐 선거운동도 하고, 선거운동도 했고, 네, 자전거 타고 잘 돌아다니고 있고. 분위기 어떤 것 같습니까? 분위기는 뭐 늘 다 좋아요. 그렇지, 네. 맞아. 이게 이제 특히 양당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진보정당들도 그렇고, 다니면은 다 늘 잘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근데 한 10% 정도 투표율 이상을 받으면 이게 거의 뭐 분위기 엄청 좋죠. 그럼. 네. 다 좋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고. 다만 날씨는 엄청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씩 이제 꽃이 피는 곳도 있고. 그나마 총선은 이렇게 좀 춥다가 따뜻해지면서 이렇게 그냥 끝나서 다행인 거죠. 근데 이제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더울 때잖아, 오히려. 근데 총선이 더 힘들어요. 그래요? 왜? 이제 추울 때부터 이거 이제 명하고 인사도 해야 되니까. 뭐 어차피 후보가 아닌데 뭐.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제 지금 정도부터 이렇게 다니면 되니까. 근데 더워지잖아요, 뭐. 옷이 더 얇아지니까 차라리 그게 더 낫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이렇게 2부 시간에는 또 특별한 초대 손님 모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잠깐 우리 좀 이렇게 소식 그동안 못했었던 총선 뭐 그런 거보다는 이제 단신과 관련해가지고 내용들 조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먼저 이야기할 시간 할 게 뭘 얘기할까요? 보니까 지금 이제 지역의 이슈도 될 것 같고, 네. 우리 이제 후보들도 공약으로 낼 것 같은데, 네. 독립문 공원 근처에 보면은 이제 수도경비사령부 제1경비단이 있잖아요. 네. 거기 이제 부대가 있는데, 부대가 있는지도 모르신 주민분들도 조금 계실 거예요. 그쵸. 네. 근데 이제 이게 원래 청와대를 방어,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부대인데, 지금 사실상 이제 청와대가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쵸. 사실 정권이 바뀌면 다시 청와대를 들어올 수 있다 없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네. 서대문 구청, 지금 현재 구청장도 이거 이제 이전해야 된다. 그쵸.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 이슈는 이전할 수 있는 건가가 하나가 있을 거고, 그쵸. 그다음 이전을 하면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네네네. 라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게 3.1절 즈음해서 105주년 관련해가지고 이제 토론회가 열렸었는데 거기서 열렸었죠. 저기 어디야? 저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토론회가 열렸었는데 토론회라고 하긴 좀 그렇구나. 학술 심포지엄 공식 명칭으로 3월 2일에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는데 뭐 이걸 어떻게 사용하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눈 것 같아요. 네, 토론자들이 이제 이야기 나눴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의 대부분의 생각들은 이게 독립, 민주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연계돼서 좀 활용하자라는 게 대부분의 이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서대문 형무소도 좀 더 복원할 곳이 있으니 더 발굴해보자라는 것도 있고 연계해서 어떤 시설로 활용하자 이런 게 있는데 상당히 충격적인 제안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조금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박경목 충남대 국사학과 교수는 이 서대문 형무소 제반 부지의 원형 회복.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있었던 걸 지금 이 원형 조금만 복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만약에 거기를 이렇게 만약에 찾아오게 된다면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이렇게 다시 돌려받게 주민들의 품으로 돌려받게 된다면 이전한다면 거기를 약간 독립운동 전체 역사를 통합적으로 해설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자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윤인석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독립문, 독립의 전당, 순국선열 충원탑, 구치감, 서대문 형무소,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 이렇게 약간 유기적으로 이렇게 쭉 이동되면서 같이 함께 아울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디자인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약간 톡 튀는 발언이 좀 있었죠. 이분이 누구였냐면은 광운대학교 김영수 광운대학교 방위산업단 특임 교수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또 장군 출신이시기도. 네, 육군 장성을 지낸 출신인데 어쨌든 해제돼서 이거를 옮기면 부적합하다. 군사 시설 입주는 부적합하니 이걸 이전하되 바이오 반도체 연구단지 등으로 사용하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이오 연구단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상상력은 굉장히 좀 뭐 거기에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네. 여러 가지 제안들 중에서 네. 서대문 구청의 보도자료 제목으로 네. 굳이 바이오 반도체 단지 뭐 이렇게 네. 나오는 거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서대문 구에 약간 뭐랄까 바람이 들어가 있는 보도자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러니까 바이오 반도체 관련해서 여기에 어떻게 보면 바이오 관련된 뭐 단지면 단지, 그렇죠. 반도체면 반도체, 뭐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어렵지만 네. 바이오 반도체를 같이 섞는 것도 어려울 거고. 이게 한 12,000평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4만 제곱미터라고 하는데 이 공간에 무슨 바이오 반도체 단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며. 그렇죠. 관련돼서 한다면은 뭐 산학 협력 단지로 해서 그냥 연대나 이대 정도에 그런 공간을 뭐 상상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이 공간에 네. 바이오 반도체, 그것도 바이오 반도체 관련 학자가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장모 출신이 거기에다 제안하는 거는 너무 뜬금없고, 이분은 오히려 이런 토론회 가가지고 여기는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게 좀 적절하지 않나. 이게 말이 이렇게 껴놓 약간 이렇게 뭐랄까요, 부자연스럽다고 할까요? 그게 뭐냐면은 4만 제곱미터의 부지 활용 방안으로 9개 서울대문구에 있는 9개 대학이 연합하는 바이오 반도체 연구단지, 이 대학마다 다 이게 있기는 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연구단지, 그 다음에 초중고생과 일반인이 숙박하면서 서대문 형무소 등을 연계 교육할 수 있는 복합시설 2개를 이미 만들자고 하고, 그 다음에 또 국군을 알리는 안보체험관 및 홍보관 이게 다 들어갈 수 있는 건지. 뭐 안보 체험관이나 이런 건 용산에 지금 전쟁기념박물관이나 등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시키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전을 한다 치면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로 봤을 때 뭐 이게 수련 시설, 뭐 유스 호스텔이나 네. 왜냐하면 지금 부대잖아요. 부대 시설을 해서 살짝만 리모델링을 하면은 여기를 부수고 하루 짓지 않아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고, 또 부대기 때문에 연병장이 있어요. 그런 거 활용해서 뭐 캠핑장으로 또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서대문 지역 분들이 캠핑장이나 뭐 이런 그 수련 시설 활용을 하게 되면은 외곽으로 멀리 안 가더라도 여기서 충분히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수련 시설에서 숙박을 하면서 앞서 이제 이야기했던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관이나 서대문 형무소, 독립문, 여기 이제 일종의 독립민주성지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찾아올 수 있지 않겠나. 뭐 근데 늘 나서는 문제가 약간 저 4만 제곱미터 한 12,000평 정도의 이렇게 약간 평지인 곳이 그냥 딱 생겼을 때 사람들이 과연 그냥 뭐 이렇게 그런 거를 하고 싶어 할까요? 솔직히 약간 효율적으로 뭔가 거기다가 뭐 아파트를 차라리 짓자 뭐 약간 이런 얘기가 더 나오지 않을까? 굳이 여기다 아파트를 더 지어야 될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이거는 이제 안산 바로 안쪽에 있기 때문에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 주민들이 정확하게 위치도 파악하기 어려운 곳에 있어요. 이제 부대다 보니까 이런 지도에도 잘 이제 드러나진 않는데, 한성과학고등학교 그 뒤쪽에 있는 거죠? 네, 왼편으로 가면 이제 나오는 부대인데, 뭐 여기에다가 뭐 높은 빌딩을 짓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부근에 보면은 이제 또 아파트들도 있긴 있어요. 그쵸. 높은 아파트들이. 예. 근데 저는 그 위치에 꼭 그렇게 아파트를 지었어야 했냐도 달리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일종의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관과 서대문 형무소, 독립민주공원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연계된 공간으로서 결국은 우리가 뭐 이제 특화 산업들, 뭐 관광도 지금 이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냥 아파트들로만 있으면은 여기에 결국 잠만 자는 공간이 될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감안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뭐냐면은 아까 뭐 약간 뭐 한 12,000평 정도의 땅이 있으면 이거를 뭐 그런 뉴스호스텔이나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사람들이 동의 안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약간 대변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안산자로이기 때문에 이제 군사보호 시설을 이제 해제는 시키겠지만 뭐 그렇게 이제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만 어쨌든 그 서대문구에서 관광 뭐가 있다 그러면 뭘 것이냐라고 할 때 서대문 형무소 요거 아니에요. 독립공원부터 해가지고. 그렇다면은 거기를 우리가 어떻게 더 발굴하고 개발을 관광 산업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예 그러면은 한국의 독립, 뭐 민주, 뭐 이런 거는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조금 좋은 아이디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특히나 이게 독립민주공원의 역사를 볼 때 이게 처음에 88년, 89년도에 만들어진 당시에 서대문 구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약간 정부도 나자빠지고 서울시도 모른 차 몰라라 하고 있을 때 그 당시 구청장이 굉장히 이렇게 푸시를 해가지고 이 원형도 그나마 만들고 약간 이 사업을 했었던 거라서 조금 어쨌든 이건 약간 서대문구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거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를 이제 유스 오스트레이지는 이런 역사 교육 연수원으로 활용해야지 좋다고 보는 거고, 특히나 요즘 보면 이제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후퇴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상징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또 그건 연계된 공간 활용도를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냥 연계해서 그냥 딱 예를 들면은 지금은 3.1절 8.15 요때 이제 동네 사람들이 동네 사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이렇게 오는데 예를 들면 이제 주말 주중 뭐 이렇게 했을 때 쭉 여기 와가지고 1박 2일 2박 3일 캠프하면서 여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만든다면 저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미 군사 시설로 되어 있는 그 이제 연병장과 이런 부대 숙박 시설이 숙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이제 손 보면은 충분히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게 뭐 이 국가 예산도 받아오고 하겠지만 그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하나 이전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그것도 있고 바이오 반도체라고 하는 그 이상한 산업 이런 쪽으로 우리가 구상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말을 되게 말이 이상해요. 그냥 들으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바이오 반도체 그럼 또 괜찮은 것 같은데 보면은 9개 대학이 연합하는 바이오 근데 반도체. 이분은 서대문구에 있는 9개 대학의 특성에 대해서도 잘 모르세요. 근데 이걸 구청에서 이렇게 할 때도 구청에서도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또 비싸게 얘기하는데 아니 바이오 반도체 과가 있는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이 9개 중에서. 근데 9개 중에서 그러니까 사실상 이과가 있는 학교가 연세대학교 이제 말고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뭐 명지전문대도 이과 관련 이제 부서 과들도 있긴 하겠지만 명지대도 인문 캠퍼스고 경기대도 인문 캠퍼스 내지는 대학원 중심의 이제 이런 그쵸. 거고 감신대 추계예대 뭐 문화예술 뭐 이렇게 디지털 문화예술대학교 간호대 이게 지금 있는 학교예요. 바이오는 간호되는 바이오는 어떻게 붙긴 하겠네. 하지만 그런 정도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서대문구가 바이오 반도체가 주력 산업으로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밀고 것인가. 가고 있다면 네. 뭐 그런 게 어느 뭐 신촌에 자리 잡고 있으면은 좀 더 쾌적한 공간에 우리가 또 만들어 보자 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너무 그냥 막 던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니 뭐 이게 일단은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하나 만든 다음에 나중에 되는 걸로 바꾸자 이런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약간 좀 너무 막 던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짧게 또 다음 거 하나 하고 넘어가시죠. 서대문구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40억을 늘렸다라고 보조자를 보냈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게? 원래 이제 이전 청장이 그 구정을 할 때는 교육비 보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예산을 투입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작년 예산을 할 때 좀 절반으로 줄였다가 서대문 구에 또 나름의 이제 뭐 예산을 짜는 건 이제 자기들이 이제 고민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보도자를 뿌렸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50억에서 90억으로 늘렸다. 40억을 늘렸다 이건데 일종의 이제 조삼모사적인 성격이 있어요. 이거 조산모사다. 이건 꼭 서대문 구청이 조삼모사하는 건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은 지금 서대문 구청에서 말하는 보도자료는 서울시 교육청에 관련된 예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서대문 관련된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메꾸는 거다. 메꾸는 거다 이건데 서울시 의회에서 지금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을 지금 감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절대적으로 많죠. 네. 예. 이분들이 지금 거의 다 줄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 놓고 국민의힘 소속의 구청에서는 우리 또 이걸 잘 메꿨으니 우리의 행정을 칭찬해 주십시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앞뒤가 안 맞게. 서울시에서 그냥 안 줄였으면 되는 건데. 그렇죠. 서울시에서는 줄이고 지금 구청에서는 늘리고 그래서 구청은 자랑하고 서울시도 자랑할 거 아니야. 우리 잘 줄였다. 그러지 않을까요? 이게 예를 들면은 서울시는 민주당이 좀 주가 돼서 여기선 줄였는데 국민의힘 우리 구청에서는 조금 이거를 우리는 잘 메꿨다. 동의할 수 없었다 이거를. 그렇죠. 우리는 이제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니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좀 이해는 되지만 국민의힘 같은 지금 이제 시장님, 시의회 대부분 다 국민의힘, 그 다음에 지금 민주당만 구의회만 좀 다수
그다음에 구청장도 지금 국민의힘. 이런데 갑자기 서울시에서 줄인 거를 네. 서대문구가 예산 잡았다. 이런 건 약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조삼모사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1부에서 좀 마치고요. 저 2부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라서 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노래 한 곡 듣고 2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들을까요? 런투유. 네, 런종석, 런투유. 도주대사. 예, 듣고 저희 2부 순서 초대 손님, 특별한 초대 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